조갑제 TV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벨기에에 있습니다. 브뤼셀 남쪽 60km에 있는 나무르라는 도시를 방문하고 이제 브뤼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인데 이렇게 환합니다. 브뤼셀은 위도가 거의 시베리아하고 맞닿아 있을 정도입니다. 위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해가 깁니다. 따라서 6월, 7월, 8월, 9월 초까지 여행하기가 딱 좋습니다. 지금 경치가 이게 전형적인 브뤼셀 주변 경치인데 사실은 이 경치는 벨기에 어딜 가나 이런 경치입니다.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언덕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산은 이 근방에 있는 해발 697m가 제일 높습니다. 나무르라는 도시는 뮤즈 강변에 발달한 도시고 그 언덕 위에 시타델이라고 불리는 성체가 있습니다. 그 성체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성체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성체를 지은 사람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짓고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짓고 프랑스가 점령해서 또 바꾸고 네덜란드 사람도 바꾸고 벨기에 사람도 바꾸고 해가지고 아마 5나라 성 만드는 기술이 거기에 다 종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 터널은 길이가 7km나 되는데 아주 잘 만든 땅굴이었습니다. 한국어다. 어? 이게 한국 같이 들려? 여기서 나면 그 땅굴 구경을 한참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사람들은 나무르의 성체를 유럽의 여러 축성 기술이 종합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유럽의 성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은 나무르는 지금까지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겠지만은 도시로서 발전한 것은 한 1000년 남짓한데 그 기간 동안에 포위돼 가지고 공격을 당한 횟수가 22번이라고 했습니다. 22번 포위돼 가지고 폭격당하고 점령당하고 한 거죠. 최근은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기에는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별명이 유럽의 전장입니다. 배틀필드 인 유럽. 그 보통 전장도 아니고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등등등 해가지고 세계적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벨기에입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은 지난 1000년 동안 계속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1830년에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지금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하늘이 조용했습니다. 이 벨기에에 와가지고 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항상 비행기가 한 5대 6대는 갑니다. 제트운이라고 그러죠. 그 비행기 뒤에 쭉 흰선으로 나오는 그 제트운이 한
대여섯 개 항상 하늘을 가르는데 이상하게 월요일 화요일은 하늘이 조용한 거예요. 비행기 소리도 안 나고. 그 참 이상하다 해가지고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브루셀 공항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들어가서 브루셀 공항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뜨는 비행기도 그리고 착륙하는 비행기도 안 받으니까 하늘이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큰 사고 아닙니까? 더구나 브뤼셀은 유럽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하는데 그 아주 바쁜 공항입니다. 그런데 공항이 마비되어도 이쪽 언론 보니까 크게 떠들지를 않는 거예요. 브뤼셀 타임즈란 영자 신문 인터넷 판에 들어가 보니까 파업했다는 기사가 탑뉴스도 아니고 그냥 한 서너 번째 기사이고, 브뤼셀 공항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주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공항에 오는 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바로 벨기에란 나라의 국민성에 아주 부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둥대는다든지 사건이 하나 나면은 그거 가지고 호들갑을 뜬다든지 하는 게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영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영국 언론에 보면은 벨기에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어드한 사람이다. 영어에 보면 위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괴상하다, 야릇하다 하는 이런 뜻인데 그게 바로 브뤼셀 사람들은 이 혼란 속에서도 무덤덤하고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굴러간다는 겁니다. 정부를 구성 못 해가지고 18개월 동안 저 중앙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조용하게 굴러가고, 이 무기를 탈취를 해가지고 탈영한 군인이 온 사방을 지금 실종 상태에서 헤매고 다니고 경찰이 막 추적을 하고 하는데도 언론이 그냥 크게 보도하지 않고 덤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 사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도 브뤼셀은 꼭 되는 거는 꼭 된답니다. 그 말은 치안이 잘 유지되고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 발표된 세계 잘 사는 도시 랭킹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의 그 자매 회사에서 항상 내는 랭킹인데 1등은 비엔나입니다. 이건 뭐 비엔나 그리고 슈리히, 제네바, 캘거리, 멜버른 뭐 이런 도시는 항상 랭킹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사카가 매우 인구가 많은데 한 7, 800만 되는데 오사카가 탑10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벨기에는 한 20등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브뤼셀입니다. 브뤼셀이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좀 조급한 사람들, 그리고 빨리빨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벨기에 오면은 짜증도 나겠지만은 역시 기다리는 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 서두른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협상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EU라는 이 유럽 연합은 일종의 연방국가로 봐야 되는데 그 연방국가를 만들어낼 때 제도를 통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협상과 회의가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차선을 어떻게 결정하냐, 또 차선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공장의 꿀뚝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이런 것까지 아마 연구를 하고 그것도 국제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마 수천 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나서 비로소 EU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외손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6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그 졸업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졸업식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참 자연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전교생이 모이지 않고 졸업하는 6학년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고 반 대표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노래도 하고 또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아주 짤막하게 인사를 하고 학부모들은 그 방청석에 그냥 앉아서 차분하게 듣고 하는데 격식을 따지지 않으면서도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졸업장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졸업식이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모이는 홀에 가서 담임 선생이 졸업장을 이렇게 수십 장 갖고 다니면서 한 사람씩 찾아서 나눠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실려있는 벨기에에 대한 아주 유명한 칼럼이 작년 6월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게 머리에 남는 것은 벨기에 사람들은 혼란을 통해서 안정을 추구한다. 그 좀 역설적인데 혼란이 일어나면은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된다. 해결책이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다고 해가지고 막 날뛰고 거기다가 부채질 해가지고 그 혼란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럽니다. 유럽에서 가장 이상하다는 이 브뤼셀에 와서 오히려 저는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 배우는 것은 사원박지를 전쟁을 워낙 많이 하고 침략을 워낙 많이 강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는 말로 하느냐, 문제를 말로 하느냐, 협상으로 하느냐, 외교로 하느냐 하는 그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브뤼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EU를 만든 거죠. 지금 뭐 EU의 형제가 나토라고 볼 수 있는데 나토 가입 국가는 30개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터키가 반대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핀란드, 스웨덴, 특히 스웨덴에 터키 정부가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한 쿠르드족을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가입 반대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 가입하려면은 30개국이 다 전원일치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됩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터키를 상대로 협상이 시작되는데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틀림없이 이게 협상으로 타결이 됩니다.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EU에 들어가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 속담비가 있습니다. 그 벨기에의 지금 남쪽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 프랑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왈롱 지역이라고 합니다. 브뤼셀의 북쪽은 플랑드르라고 합니다. 플랑드르에는 우리의 친숙한 도시가 많습니다. 브리게, 겐트, 안트워프 도시 하나하나가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상공업이 발전해서 중세 때는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중세라 하면은 막 10세기, 11세기, 12세기, 14, 5, 6세기 좀 르네상스 전까지를 말한다면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던 곳이 시기는 좀 다르지만은 세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플랑드르가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약물을 수입을 해가지고 모직공업을 발전시켜서 외국에 팔았습니다. 무역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가 잘 살았습니다. 밀라노 근방. 그리고 이슬람이 스페인을 점령하고 있을 때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코르도바 같은 도시. 코르도바는 12, 3세기에 인구가 50만이나 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켄트, 브리헤 같은 이 도시는 프랑들에 있는 도시는 서기 14세기쯤 되면 인구가 특히 브리헤가 20만 명이 됩니다. 그때 유럽에서 가장 컸던 도시가 파리인데 파리와 맞먹었습니다. 그게 다 상공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공업자가 많으면은 그 나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쟁하더라도 상공업자의 돈이 없으면은 전쟁 수행이 안 되니까 상공업자를 이렇게 우대를 해줍니다. 지금 EU의 사실상 수도가 브뤼셀인 이유도 바로 옛날부터 상공업을 통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실용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동서양이 다 통하는 말입니다. 실사구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입만 벌리면 실사구시 하는데 그 실사구시는 뭐냐? 그 실은 현실, 리얼리티, 사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옳은 방향을 찾는다. 요게 동서양의 성공 비결입니다. 실사구시를 하려면은 서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현실과 사실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위대한 정치인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치라는 것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능한 걸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불가능한 걸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가능성을 가지고 최선의 결론을 내는 게 그게 바로 정치다. 문재인식 정치하고 완전히 반대죠. 문재인은 도저히 불가능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그것도 북한을 도와주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이런 꿈 같은 걸 가지고 5년 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사기극을 벌리다가 결국 나갈 때는 북한의 핵무장을 강화시켜주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